이게 지금의 일을 제가 한 30년 가까이 했거든요. 가까이 했는데 그동안 정말로 뭐 말도 안 되는 일도 많이 봤고 정말로 황당하고 정말 어떻게 저게 인간인가 싶을 정도의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야, 이런 걸 어떻게 저 사람은 참고 저렇게 살까라는 걱정이 드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 부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일정한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어떤 불균형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좀 가부장적인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남편들이 항상 균형보다는 불균형을 이루면서 살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이걸 원치 않으니까 항상 이들 부부가 싸우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싸우고 너하고 나하고는 평등한데 왜 네 맘대로 하냐, 뭐 하냐, 왜 독단적으로 하지 말라. 그리고 남편은 내가 가장인데 이래가면서 이제 많이 이제 이런 걸 싸우다가도 그러다가도 또 이런 분들은 또 서로 간에 어떤 악의적인 다툼이 없는 경우라면 서로 또 막 또 협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우리 이러지 말자 하면서 뭐 다짐도 하고 각서도 써서 서로 한 장씩 보관하면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이행도 하고 이러면서 또 이제 이들 부부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남자는 이제 평균적으로 좀 성격이 이제 점점 죽어간단 말이죠. 대신에 이제 여자는 성격이 점점 올라가고 이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나중에는 이제 균형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친구처럼 되는 부부들도 많고 참 보기 좋아요. 그런 분들을.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균형을 이루어 간다는 건 결론적으로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부부는. 그럼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갑과 을의 관계가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제 이혼을 할 때 한쪽이 유책 배우자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잘못을 한 유책 배우자가 을의 입장에서 이제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사실 또 그게 맞는 것 같고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유책 배우자인 을이 오히려 뻔뻔하게 나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나 이혼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 사람의 외관상의 어떤 행동은 절대로 을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반대로 그 상대방, 피해를 본 상대방 배우자는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갑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이혼을 안 하고 어떻게든 간에 살려고 한다면 결국 이 사람이 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부는 결론적으로는 유책 배우자가 을이 되는 게 아니라 살고자 하는 사람이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유책 배우자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한 번만 용서해줘 라고 하면서 싹싹 빌고 막 어떻게든 이혼 안 당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때는 이 사람이 을이 되는 게 맞아요. 적어도 그 일이 해결되기까지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을 폈고 그리고 아내가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이 아내는 이제 남편한테 너 바람 피지 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꺼내기 전에는 혼자 계획을 막 세워요. 내가 이렇게 해서 꼼짝 못하게 내가 이거 증거 내밀고 뭐일고 너 어떻게 하나 보자 나쁜 놈 하면서 막 울그락불그락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남편이 야 그렇게 되면 이혼해 난 너하고 안 살아라고 집 나가버리면 그때부터 아내는 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편 바지 잡고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매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갑과 을이 졸지에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현실은 그래요. 물론 법적으로 만약에 판단을 한다면 남편은 유책 배우자니까 피고 아내는 피해를 받은 배우자니까 원고. 그래서 이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나뉘어지게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법적인 절차를 겪지 않는 상태에서라면 이거는 그냥 아내가 을인 거예요. 매달려야 되니까. 그리고 반면에 저 뻔뻔하게 바람피고 있는 저 남편은 그냥 지가 갑인 거야. 그냥 난 너하고 살기 싫다니까 이혼해. 근데 또 이 남편도 자기도 유책 배우자라서 이혼 청구권이 없다는 걸 알고 자기도 이제 소송을 못 하니까 이제는 이제 돈으로 압박을 넣고 지가 집을 나가버리는 거죠. 집을 나가서 뭐 상관이하고 살던 아니면 그래도 혹시라도 뭐 따라올까봐 혹시 찾아낼까봐 지가 숙소를 따로 정해놓고 상관이하고 몰래 계속 만나고 돌아다니던 그거는 어떻게든 간에 뭐 지네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울분을 터뜨려야 될 어떤 아내 입장에서는 그냥 기가 확 죽어버리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뭐 진짜 이혼을 결심했으면 소송을 걸어버리면 끝나지만 이혼을 원치 않으니까 아이들 때문이라도 또 어떤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또 가장 큰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은 내 남편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 왜냐면은 아내 입장에서는 옛날에 좋았던 기억도 많이 떠오르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련의 끈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울고불고 하면서 이제 하는 경우인데 하여튼 예전에
미안해. 그때가 아마 겨울이었어요. 자기 남편이 직장 여직원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 아내도 너 바람 폈지 어쨌지라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남편을 다그쳤죠. 그랬다가 이제 남편이 처음에는 미안해 어쩌째라고 하더니 뭐 이혼하자고 딱 그 말 꺼내부터 남편이 이제 얼굴 행동이 바뀌어버려가지고 그냥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집을 나가버리고 나서 이제 그 상간녀가 혼자 사는 원룸에서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와이프가 이제 어떻게 미행해가지고 어떻게 그 집을 알아냈나 봐요. 근데 그때 이제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 애기가 아주 깐난쟁이 애기예요. 근데 그 애기를 안고 막 큰 무슨 오리털 파카 큰 거에다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추운데 그 집 앞에서 지키고 숨어서 서 있는 거야. 남편이 그 여자하고 지나가나 안 지나가나.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있다가 몇 시간을 막 이렇게 있다가도 이제 안 지나가면 또 이제 배가 고프고 추우니까 또 그 동네 근처 그 집 근방 어디 식당에서 뭐 김치찌개 같은 걸 사 먹으면서 몸 좀 녹이고 또 와가지고 또 지키고 서 있고. 그런데 드디어 그 남편하고 그 상간녀가 지나가는 걸 봤대요. 그 이제 그 집에 이제 들어가는 걸. 그래도 뭐라고 한마디 못했대요. 그 앞에 나타나지도 못했대요. 그냥 확인만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려면 뭐하러 갔냐라고 했더니 괜히 내가 거기 가서 남편한테 앞에 나타나가지고 난리를 치면 남편이 자기를 더 싫어할 것 같고 더 이혼을 요구할 것 같아서 차마 그러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솔직히 저도 이 아내가 그런 거에 자꾸 당하는 것만 같아서 저도 기분은 안 좋고 화는 나죠. 그래도 어디까지나 이혼은 순수하게 그 아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러한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피해를 받은 배우자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내가 어떤 갑의 위치에 있어서 어떤 뭐 권성징악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 배우자를 뭐 처단을 한다든지 처벌을 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일단 버리시는 게 좋아요. 괜히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셨다가 더 마음의 상처가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는 어쨌든 이러한 경우도 많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마음의 준비를 잘 하셔서 잘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